러시아에 북한군이 가서 전투에서 혁형 공을 세웠다 이런 뉴스는 없어요. 우리는 드론보 사단을 만들고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북한은 핵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생화학무기 있죠. 생화학무기. 현무5는 탄두의 유력은 못하지만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북한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무기죠.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군이 10,000명, 12,000명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견됐다는 건 나오진 않았어요. 2,000명, 3,000명 파견했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아무튼 북한군이 가서 전투에서 혁형 공을 세웠다 이런 뉴스는 없어요. 그런데 힘들다. 가지고 간 무기도 고닥다리고 소총이고 포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에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러우 전쟁 중에서는 이 드론, 무인기가 이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이 협력이 된 것 같다. 사전에 무인기 교육도 받았다는 얘기 들리고 그러나 북한은 그 많은 병력을 파병하면서 일단 군사적 지원을 받겠다는 걸 암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겠어요? 식량, 에너지 지원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라는 거대 안보리 상립미사국이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을 완전히 붙잡은 거잖아요. 하시라도 자기들의 의지를 펼칠 수 있을 것이고 국제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항상 구설수에 휘말렸던 것들이 ICBM 화성 19형 18형 쐈는데 이런 거 제대로 나가겠느냐, 재진입 기술은 있느냐, 핵잠수함 만든다 하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미진한 것들을 일거에 이제 다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그 많은 병력을 파병하겠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러시아가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병력을 지원받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가 충족했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주고하는 결과다. 북한이 전투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지만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큰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전술을 전수받았다는데 한국의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은 드론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 자폭 드론도 최근에 김정은이 시찰하고 그러던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신경 안 썼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우리도 사단 무인기 군단 무인기 해가지고 송골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MQ9 같은 거 거의 MQ9 리퍼 같은 거는 10km 이상 이렇게 고도에서 이제 작전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 걸 벤치마킹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부각했던 건 2014년경부터 시작해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서 청와대를 촬영하고 사드 기지 촬영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용산 일대를 시차로 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드론보 사단을 만들고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드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드론을 만드는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 인프라가 좋잖아요. 산업 인프라가 좋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북한을 곧 능가할 것이다. 북한이 이제 자폭드론 같은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선언을 보였는데 우리도 자폭드론 곧 만들 것이고 글로벌 호크는 이미 우리 가지고 있고 미국에 사왔기 때문에 성능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앞선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에 가서 철저하게 드론을 배웠을 거예요. 돈이 없는 데는 가성비가 좋은 걸 해야죠. 그래서 드론 작전에 대해서 앞으로 심대하게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북한은 드론을 양산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요. 왜냐면은 그 레이더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작으니까 그 무력화시킨 상대 드론을 무력화시킨 레이저로 무력화시킨다든지 레이저 이런 것도 개발해서 레이저건 같은 게 또 그다음에 이제 그걸 식별하는 거 어떻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 아무튼 우리가 북한보다 드론은 무인기라는 건 늦게 시작했지만 후발 주자했지만 지금 거의 북한을 앞서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북한의 핵 어뢰 해일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계속 해군의 핵무장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전략 순항 미사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SLBM 이런 것들은 다 핵무기 물속에 집어넣는 거거든. 그다음에 수상함정에도 전략 순항미를 실어가지고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하나 개발되는 게 무인 수중 핵 공격정이란 말이죠. 헤일이라고 했는데 헤일 1, 2 그다음에 헤일 5탁 23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험 평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않지만은 러시아의 포세이드라는 아주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런 유력적인 무인정이 있어요. 요거를 포세이드는 이거는 정말로 위력이 큰데 그거는 뭐 미국에서도 지적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잠수함이 실어가지고 이제 실전 배치했는데 북한은 그보다는 위력이 작은데 아무튼 뭐 화산 31형인가 이게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뭐 자신이 했는데 그거를 해일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핵어리가 되는 거죠. 핵어리. 최근에 뭐 71시간 1000km를 운용한 거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 같이 뭐 핵 추진이 아니란 말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추진할 때 10,000km까지 가는데 여기는 지금 한 1000km까지 이건 배터리로 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운용 시험한 거를 폭파 시험 이런 것까지 이제 보여줬어요.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어요. 실전 배치했다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아마 이런 거는 뭐 안전성, 항해 안전, 그다음에 지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 통신 이런 문제 해결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실전 배치는 아직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를 벤치마킹 따라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죠. 일단 부두에서 쏴버리면은 배가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목표로 하고 우리의 항구 같은 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도 미국하고 연합해서 그 대응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런 걸 대응하려면은 우선 못 쏘게 해, 못 쏘게. 기지는 봉쇄해버리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우리가 장점 인공위성을 보고 계속 감시하고 사전 예측하고 막아야 된다. 이런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을 제외하고 북한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엇인가요? 북한은 핵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생화학무기 있죠. 생화학무기. 이거는 막 엄청나게 탄저균 이런 것들은 뭐 쥐두새도 모르게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으니까 생화학무기도 북한을 통상 3위로 봐요. 3위.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이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뭐 KN-23, KN-24 이런 것들은 KN-23 같은 이스칸데르 우리 요격을 못 해요. 요격 뭐 이 마지막에 막 파보 비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4 같은 게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 이번에 제공을 했던데 그런 것들은 수도권을 막 공격할 수 있잖아요. 대량으로. 그다음에 120mm, 170mm는 방사포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그들이 매번 크게 내세우는 건 600mm 방사포. 이런 건 사정거리가 400km 되니까 휴전선 근처에서 하면은 뭐 부산까지 공격할 수 있고 전역을 공격. 이런 것들이 개전 초기에 막 대량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방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어렵단 말이에요. 방어하기가. 그다음에 그 많은 수의 잠수함이 또 위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기에 걔들이 항상 속전속결하죠. 속전속결.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내겠다. 뭐 이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후방에 침투해서 게릴라 세력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위협적이죠. 현무5의 위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현무5는 2023년도에 개발했고 작년에 이제 국군을 행사 때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이 노출됐는데 첫째로 탄두가 크다. 두 번째 속력이 빠르다. 마 12면 굉장히 극초음속에 속하기 때문에 방어가 힘들다. 그 다음에 지하 벙커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뭐 3,000에서 5,000km 된다. 이런 면에서는 자랑거리죠. 근데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야 거기 핵탄두도 없잖아. 이거 뭐 유력적이야. 그런데 핵탄두 전술핵 같은 경우는 5km에서 10km 정도 돼도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형 전술핵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버금가는 위력이 있다. 통상적으로 재래식 탄두가 막 1톤에서 한 3톤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8톤에서 9톤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뭐 탄두의 위력은 못하지만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방어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상당히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사실 핵무기는 잘 못 쓰잖아. 핵무기 쏘는 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할 때 쏘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는 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이런 것들은 뭐 북한이 두려워하죠. 빵카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무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육군 같은 경우 현무5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뭐 40에서 60km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K2 전차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건 세계적인 거잖아요. 한 동시에 막 20개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멀리 1000km 잡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P3나 P8 같은 경우는 북한은 DL 잠수함이잖아요. DL 잠수함이 제일 무서운 게 항공기거든. 대장 항공기.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대. 그런 것들 두려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잠수함, 도산 안창호 같은 건 잠수함은 정말 장기간 작전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 딱 항구를 봉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생산할 때 이제 드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북한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할 거고, 공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없었지만은 지금 정찰위성을 쏴놨잖아요. 능력이 우수하다만. 그 다음에 합성 개구형 레이더 이런 것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35 같은 귀신 비행기니까 북한 막 휘적휘적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레이더 안 잡히고. 그 다음에 F-15K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북한은 워낙 능가하고, F-50도 뛰어난 비행기예요. 북한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미그 29가 최신형인데 그거보다는 능가하죠. F-50만 돼도. 우리가 그런 무기들은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무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 K방산이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무기들이 관심을 받고 판매율이 높은가요?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에서 많이 팔린 무기가 K9 자주포, K2 전차, F-50 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2022년도에는 뭐 173억 불 국가 전략 무기를 선정하자, 전략 산업을 선정하자 할 정도로 많이 팔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빅히트 친 거고, K9 자주포 같은 60% 이상 시장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린 무기고, 이라크, 사우디, UAE 이런 데는 지금 천공,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천공 2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죠. 한국 무기의 가성비가 유독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래 물건 사면 싸고 성능이 좋으면 좋잖아요. 품질이 좋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충족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간 지금 뭐 무기 경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60일 동안 전투할 수 있는 비축량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도 어느 정도 딱 규모의 경제 일정 돼 있어요.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자도 잘 유지할 수 있고,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우리가 짜증났지만은 요즘에 들어서는 방산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은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하고 무기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인데,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분담금만 내면은 되니까, 싸우면 같이 싸우니까 무기 생산에 아주 소홀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 라인도 거의 다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K9 자주포나 K2 전차 만들어내는데, 그런 데는 뭐 주문하면 3 내지 5년 걸린다고.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배달하고, 뭐 K2 전차 같은 건 폴란드에서 배달했는데 1년 만에 배달하면서 원하는 시기보다 3개월을 먼저 갖다 준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이루면서 가격도 다운시켰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항상 먼저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앞으로 기대되는 신규 수출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런 무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KF-21이 계속 막 시험평가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은 별로 싫어하겠지만은 KF-21이 사실은 4.5세대다 하는데, 실제 만드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의 5세대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싫어할까 봐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 되는데 가격은 싸잖아. 가격을 싸고 또 빨리 배달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만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돈을 좀 떼었지만은, 기타 국가에서는 싸고 성능이 우수하니까 이런 많이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뭐 KDDX 미니 이지스함이라 그러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건 지금 뭐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다툼이 좀 있지만은 또 만들어내니까 우리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면 여기저기서 이제 끼우끼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에 수출길만 열리면은 많이 팔릴 것이고,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막 역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소홀히 했는데 이런 뭐 우후죽순까지 늘어나요, 기업들이. 원래 뭐 AI 기능이라든지 뭐 최첨단 기술을 작용하면은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을까. 차세대의 무기로 팔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육군 같은 경우에 소형 전술 차량 이런 것도 인기가 좋을 거예요. 중동 방산 전시회 아이덱스 2025에서 K방산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해외 방산의 3분의 1 수준을 소비하는 게 아프리카 중동이라고 해요. 거대한 그 시장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도 한국 방산업체 38개가 참석했다고 그래요. 거의 결과적으로는 50억 불 정도의 수주 이런 걸 예상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뭐 7조가 넘죠. 특히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뭐 천궁,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육군의 소형 무인 차량, 또 뭐 아리온
얼티밋 같은 이런 그 무인 차량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회사마다 많이 쳐다봤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무기로서는 KF-21, FA-50 공격기, 그다음에 LAH 경 공격기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합성 개구 레이더, 뭐 사 위성 이런 것도 많이 전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했다. 그리고 이미 가계약한 데도 있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랬더니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고 봐요. K9 자주포의 국가 엔진 성능 테스트에 대한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우리가 이제 미국 무기를 개발할 때 주로 미국의 무기를 가져다가 벤치마킹해서 만들려고 독일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무기를 이제 만든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 항공기 같은 경우도 엔진 같은 거 미국산, 프랑스산이 있거든요. 에어버스 이런 데 가져다 쓰는데 거기에서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판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비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팔 수도 없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원 거기에서 지금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K2전차 파워팩 변속기 이것도 이제 국산화 양산 들어갔다 하고 K9 자주포도 그동안 MTU 엔진을 썼어요. 독일에 가져다가 독일에 가져다 하려면 항상 우리가 허락받고 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줘버릴 수 있죠. 잠수함 같은 경우도 우리 인도네시아 세척 수출할 때는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 부속품을 많이 사다가 했어요. 조립 생산 팔았는데 앞으로 않고 돼지 미친다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엔진을 자체 개발하면 그 허락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완료를 개척하면 이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에서 급하잖아요. 옆 나라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 곧 자기들을 침범할 것이라는 이산 불안감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서 빨리 무기를 사자. 러시아가 건들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구닥다리 무기는 다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기들은 신무기를 다 교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쭉 보니까 거의 유사한 성능인데 탱크 같은 거 미국 거보다 싸지. 자주포 같은 거 독일 거보다 싸지. 성능 거의 비슷해.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무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팔리기 시작. 물론 유럽에서는 한참 팔리고 나니까 K9 자주포 같은 거 지금 시장을 막 60% 이상 잠식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유럽의 무기 자금률을 한 20% 주는데 막 50%가 올리자 그러는데 최근에 60%가 올리자. 그럼 바리케이트 치는 거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또 노이즈 마케팅이 생기잖아.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촉발 역할을 했어요. 현지 기술을 자기들이 이전받아서 속셈은 자기들도 유럽이나 이런 데 팔겠다 이런 속셈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대치하면서 그 무기를 계속 성능을 향상시켰고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무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리엔지니어링도 하면서 첨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무기, 가격은 싼데 성능은 우선 이런 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현재 K방산 호조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원래 방위산업 무기를 만들어서 하려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요. 새로운 무기를 하는 거는 한 10년 정도 걸리고 만들어내려면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이런 데 지금 막 판매가 완결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 거 쭉 이제 공급하고 하려면은 향후 5년 정도는 30년대까지는 현 기조가 유지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이 아시아 중동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베트남 이런 데서도 불안하잖아요. 중국이 자꾸 막 괴롭히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지상무기, 공군무기, FA-50이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 중동 쪽으로 오면서 또 태평양에는 또 중국이 계속 쪼오고 있잖아요. 대만 침공한다. 남상원도 뭐 여기서 전투가 이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함정 쪽으로 또 늘어나고 있다. 향후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시장 다변화만 시키면 이런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견제해서 하려면은 싸고 좋은 무기를 만드네. AI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장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아마 향후 10년 정도는 우리가 기술 개발 계속 하는 한 우리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2027년까지는 우리가 세계 방산 수출 4위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방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응원해야 될 거는, 그동안은 뭐 방산하면은 돈 먹는 하마다 했는데 이제 돈을 돌려주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뭐 유럽이나 이런데 방위비 올려라, 우리도 또 올려라, 이렇게 막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거기에 많이 응원하는 건 뭐 투자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시면은 우리 방위 산업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